제가 안 훔쳤어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제 시계를 찾으셨다고요? 자신의 전부였던 오르골 시계를 찾은 기쁨도 잠시. 62세 회장은 민정의 얼굴을 본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24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와 소름 끼치게 닮은 얼굴, 그 눈매, 그 입술. 한강다리 밑에서 주운 오르골 시계 하나가 이 둘의 운명을 다시 엮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항상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하 15도. 살을 애는 한파가 서울을 얼려버린 새벽 3시였습니다. 서민정은 관리사무소 철문 앞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쿵. 차가운 콘크리트가 무릎을 때렸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몸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죠. 소장님, 제발이요. 일주일치라도. 민정의 간절한 목소리가 텅 빈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철문 너머는 조용했죠. 관리소장은 이미 집으로 돌아간 지 오래였습니다. 2달치 밀린 임금 400만 원을 떼어먹고 도망간 거나 다름없었어요.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겨울바람이 얇디얇은 점퍼를 뚫고 들어왔죠. 등에 달라붙은 배가죽이 쓰라렸습니다. 위장이 제 살을 깎아먹는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물이라도 마시고 싶었지만 공중화장실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배고파. 너무 배고파. 민정은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25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부모 얼굴도 모르고 사랑받아 본 기억도 없이 그저 쓰레기처럼 살다가 쓰레기처럼 사라지는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 힘도 없었죠. 발걸음이 저절로 한강다리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한강대교는 적막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죠. 민정은 다리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난간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하지만 올라서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철제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꽉 움켜쥐었죠. 아래를 내려다보니 검은 강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리고 민정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원장님. 보육원 원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정아, 넌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던 원장님. 하지만 민정은 행복이 뭔지 모른 채 살았죠.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으니까요. 한 발을 난간에 올렸습니다. 바람이 더 세차게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지만 치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주머니 속에 있던 동전 하나가 굴러떨어졌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100원짜리 동전이 바닥을 구르다가 배수구 쪽으로 굴러갔죠. 민정은 무심코 그 소리를 따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다리 아래쪽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은색 물체였죠. 뭐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호기심이었을까요? 민정은 난간에서 발을 내렸어요. 비틀거리며 다리를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다리가 풀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죠. 쓰레기통 옆에 도착했을 때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회중시계가 떨어져 있었어요. 은색 뚜껑에는 정교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체인은 끊어진 채 옆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작은 태엽이 풀리면서 맑은 소리가 났죠. 띠링, 띠리링, 띠링. 오르골이었습니다. 시계 안에 작은 오르골이 들어 있었죠.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단순하면서도 애잔한 자장가 선율이었습니다. 민정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이 노래, 분명 처음 듣는 멜로디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눈을 감으니 희미한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이 멜로디.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오르골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죠.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이었어요. 빛바랜 사진 속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접힌 종이가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탯줄 보관증이었어요. 2000년 1월 15일 오전 6시 23분 출생. 체중 3.2kg. 서울대학교 병원. 민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생년월일이었거든요. 물론 우연의 일치겠지만 왠지 운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아이, 지금쯤 나랑 같은 나이겠네. 사진을 다시 보니 아기 옆에 희미하게 손이 보였습니다. 아마 엄마 손이겠죠.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서도 느껴졌어요. 이 시계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정은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차가운 금속이 체온에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오르골 소리가 계속 울렸죠.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왠지 혼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걸 잃어버린 사람, 지금 얼마나 찾고 있을까? 부모를 모르는 민정은 알았습니다. 가족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시계 주인도 아마 미치도록 찾고 있겠죠. 어쩌면 이 아기를 잃어버린 부모일지도 모릅니다. 민정은 다리 위를 다시 올려다봤어요. 아까 서 있던 난간이 까마득하게 멀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올라갈 생각이 들지 않았죠. 이 시계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일단 경찰서에 가자. 하지만 새벽 3시 경찰서도 분실물 센터도 열지 않았을 시간이었습니다. 민정은 근처 24시간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았어요. 시계를 품에 꼭 안은 채로요. 오르골 소리에 맞춰 작게 흥얼거렸습니다. 흠음, 흐흠, 자신도 모르게 나온 콧노래였어요. 왜 이 멜로디를 알고 있는지,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노래가 자신을 지켜주는 것 같았죠. 추위와 배고픔이 밀려왔지만 견딜만 했어요. 시계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작은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편의점 앞에서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시계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25년 전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이제 막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걸. 아침 6시. 민정은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서 눈을 떴습니다. 잠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저 추위와 배고픔 사이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것뿐이었어요. 온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사흘째 굶은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죠. 품에 안고 있던 오르골 시계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체온에 미지근해져 있었어요. 아침 햇살에 비친 시계는 어젯밤보다 더 값져 보였습니다. 은색 표면의 세밀한 무늬, 오랜 세월 누군가 매만진 흔적들. 이걸 팔면 얼마나 나올까? 이 정도면 100, 200은 받을 수 있겠지. 민정의 눈앞에 돈다발이 아른거렸습니다. 그 돈이면 병원도 갈 수 있고 따뜻한 방에서 잘 수도 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겠죠. 위장이 경련을 일으켰어요. 침만 삼켜도 속이 쓰렸습니다. 골목 모퉁이의 전당포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즉시 현금 지급이라는 빨간 글씨가 유혹했죠. 민정의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몸은 이미 전당포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담배 연기가 코를 찔렀죠. 카운터 뒤에 앉아있던 주인이 민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뭐 파실 거 있나?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인의 눈이 번쩍였어요. 돋보기를 꺼내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봤죠. 뚜껑을 열자 오르골 소리가 울렸습니다. 띠링, 띠리링. 오호, 이거 제대로네. 100년은 넘은 물건이야. 주인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어요. 10,000원짜리가 수북이 쌓였죠. 민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00만 원.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어요. 300만 원. 민정의 손이 떨렸어요. 25년 인생에서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이었습니다. 주인이 돈을 민정 앞으로 밀었죠. 민정의 손이 돈다발로 향했어요. 차가운 지폐가 손끝에 닿는 순간 시계 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죠. 민정이 집어들자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아가 건강하게 자라렴. 아빠가. 민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기 사진과 탯줄 보관증, 그리고 이 메모까지. 이 시계가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지 다시 한번 느껴졌죠. 어딘가에서 부모가 미친 듯이 찾고 있을 거예요. 자신처럼 부모를 모르는 그 아이도 언젠가는 이 시계를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죄송해요. 못 팔겠어요. 민정은 시계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주인이 황당한 표정으로 소리쳤죠. 뭐야? 장난해? 민정은 대답도 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300만 원을 뒤로 하고 생존을 포기하고 그저 양심 하나만 붙들고 달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계속 달렸죠. 경찰서는 9시에 문을 열 거예요. 아직 2시간이 남았습니다. 민정은 경찰서 앞 계단에 주저앉았죠. 시계를 가슴에 꼭 안고 오르골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다 또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누군가 흔드는 바람에 눈을 떴습니다. 경찰관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벌써 9시가 넘었나 봅니다. 민정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죠. 저 시계 주인 찾아드리려고.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혀가 굳어 있었어요. 경찰관이 민정의 팔을 잡고 안으로 데려갔죠.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어지러움이 확 밀려왔어요. 물 좀. 경찰관이 급히 물을 가져왔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조금 들었죠. 그제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뒤에 젊은 경찰이 민정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헝클어진 머리, 더러운 옷, 초췌한 얼굴. 누가 봐도 노숙자였죠. 그래서 무슨 일이죠?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꺼냈습니다. 이거 주웠어요. 한강대교 밑에서. 경찰의 눈이 시계에 고정됐어요. 너무 비싼 물건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죠. 표정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주웠다고요? 새벽에 왜 거기 있었죠? 그냥 지나가다가. 거짓말이 서툴렀습니다. 죽으려고 갔다가 주웠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경찰이 혀를 찼죠. 신분증 보여주세요. 잃어버렸어요. 이름이 뭐죠? 서민정입니다. 경찰이 선배를 불렀어요. 팀장님, 여기 수상한 사람이 비싼 회중시계를 들고 왔는데요.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민정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이 시계가 본인 거예요? 아니요, 주었어요.
정말이에요. 팀장이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를 가늠하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정을 바라봤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최소 3천만 원은 넘는 물건인데. 그것까진 몰랐어요. 잃어버린 분께 소중한 물건인 것 같아서.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주운 거라면 왜 새벽에 한강다리 밑에 있었죠? 노숙자 맞네. 경찰의 말투가 거칠어졌어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안 훔쳤어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전과 조회부터 해봐. 이런 애들 10중 8구는. 팀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정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려는 순간 경찰서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제 시계 맞습니까? 고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차성국이었죠. 그는 민정이 든 시계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맞아. 이거 맞아.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아든 차성국은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르골 소리가 울렸죠. 아기 사진과 탯줄 보관증을 확인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그가 고개를 들어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차성국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정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민정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사흘간의 굶주림과 긴장이 한계에 다다른 거죠.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차성국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구급차 불러. 빨리. 따뜻한 손이 민정의 손을 잡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 손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까마득한 기억 속에서 느꼈던 온기 같았죠. 아가씨, 정신 차려요. 차성국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민정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의식을 완전히 잃었어요. 오르골 멜로디가 어렴풋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노래가 자신을 지켜주는 것처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처럼.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민정은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흰색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팔에 꽂힌 링거줄. 꿈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쓰러졌고 누군가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온 거였죠. 목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들어와 민정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하고 링거 속도를 조절했죠. 민정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서울대병원이에요. 어제 경찰서에서 쓰러지셔서 실려오셨죠.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었어요. 간호사가 침대 머리를 조금 올려줬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줬죠.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병원비는?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장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차성국 회장님이 모든 비용을 내셨어요.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차성국.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오르골 시계의 주인이었죠.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성국이 들어왔습니다. 고급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밤새 병원에 있었나 봅니다. 괜찮으세요? 성국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민정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 알던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병원비까지.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시계를 찾아주셔서. 성국이 주머니에서 오르골 시계를 꺼냈습니다. 은색 표면을 쓰다듬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시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나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국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며칠 전에 잃어버렸는데 이게 제 전부였어요. 가족의 마지막 흔적이거든요.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정은 더 묻지 않았어요. 각자에게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사흘 정도 굶으셨다고. 혼자 사시나요? 성국이 물었습니다. 민정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보육원 출신이라 가족은 없어요. 성국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감췄죠. 퇴원하시면 제대로 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러실 필요는. 부탁입니다. 시계를 찾아주신 것도 그렇고 저 때문에 쓰러지셨잖아요. 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성국의 진심 어린 눈빛에 민정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오후 민정은 퇴원했습니다. 하루 만에 몸이 많이 회복됐죠. 성국이 직접 차를 몰고 왔어요. 고급 세단이었지만 민정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안이 좋았을 뿐이었죠. 특별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무거나. 아, 따뜻한 국물 있는 거면 좋겠어요. 민정의 소박한 대답에 성국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는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허름한 설렁탕집 앞에 멈췄죠. 여기 국밥이 일품이에요. 제가 자주 오는 곳입니다. 식당 안은 구수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삐걱거리는 의자, 벽에는 누렇게 변색된 메뉴판이 붙어 있었어요. 민정은 이런 곳이 편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보다 훨씬 좋았죠. 뜨거운 설렁탕이 나왔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민정은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구수하고 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천천히 드세요. 아직 위가 약하실 텐데. 성국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국물이 속을 달래주는 게 느껴졌죠.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성국은 민정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상하게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었죠. 보육원은 어디였어요? 성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정은 김치를 씹으며 대답했어요. 경기도 파주요. 작은 보육원이었어요. 언제부터 계셨는지 2살 때부터요. 그 전 기억은 없어요. 성국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죠. 혹시 가족을 찾아보신 적은? 어릴 때는 많이 기다렸죠. 언젠가는 부모님이 데리러 올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민정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성국이 주머니에서 오르골 시계를 꺼냈어요. 태엽을 감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띠링, 띠리링. 민정은 무의식적으로 그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흠음, 흐흠.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성국은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죠.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지금 그 노래를. 민정이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아, 죄송해요. 자꾸 이 멜로디가 머릿속에 맴돌아서. 어떻게 아세요? 이 멜로디를? 성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겠어요. 처음 들었을 때부터 왠지 익숙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성국은 민정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간절한 게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죠.
이 곡은 제가 직접 만든 자장가예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의 말이 멈췄습니다. 민정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노래를 왜 자신이 알고 있는 걸까요? 혹시 성국이 뭔가 묻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너무 많이 바랐나 봐. 민정은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성국의 표정이 너무 아파 보였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어요. 성국이 민정에게 봉투를 하나 건넸죠. 이건 거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당분간 지낼 곳을 구하시는데 쓰세요. 봉투 안에는 적지 않은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당황했어요. 이건 너무 많아요.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성국의 눈빛이 애틋했습니다. 마치 오래 헤어진 가족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그리고 혹시 일자리를 구하신다면 성국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차성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집안일을 도와주실 분을 구하고 있거든요. 민정은 망설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죠. 하지만 갈 곳도 할 일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생각해보고 연락주세요. 강요는 아니에요. 성국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차에 타기 전 그는 다시 한번 민정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확신할 수 없는 의심과 희망이 섞여 있었죠. 그 노래 정말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으세요? 네, 정말이에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국은 아쉬운 듯 차에 올랐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꼭 연락 기다릴게요. 차가 떠나고 민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묵직했어요. 명함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왜 이 사람은 처음 만난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르골 멜로디가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이상했죠. 분명 처음 듣는 노래인데 마치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것처럼 익숙했으니까요. 민정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어요. 주머니 속 명함이 계속 신경 쓰였죠. 대한그룹 회장의 집에서 일한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오르골 멜로디가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어떻게, 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무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성국도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죠. 민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어쩌면 25년 만에 처음으로 실마리를 찾은 건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작은 고시원 방에 앉아 차성국의 명함을 만지작거렸어요. 그가 준 돈으로 당분간 지낼 곳은 마련했지만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했죠. 청소 일을 다시 찾아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 민정을 써주려는 곳은 없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칠 전 개통한 중고폰이었죠. 화면에 차성국 회장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여보세요? 민정 씨, 잘 지내셨어요? 제안 생각해 보셨나요? 성국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안부를 물어왔어요. 민정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사실,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쉽지 않네요. 그럼 내일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직접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민정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당장 다음 달 고시원비도 걱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성국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큰 기와집이 보였죠. 대문 앞에 서자 긴장이 됐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어요. 성국이 직접 나와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추운데 고생하셨죠? 저택안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하긴 했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젊은 시절의 성국과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갓난아기 사진이었습니다.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해요. 성국이 직접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국화차 향이 퍼졌어요. 민정은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었죠. 집이 크긴 한데 저 혼자 살아서 썰렁해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시긴 하는데 통근이라. 성국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에 있던 피아노가 민정의 눈에 들어왔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피아노였죠. 피아노가 참 오래됐네요. 아내가 쳤어요. 23년 전까지는. 성국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정은 피아노로 다가갔어요. 건반 뚜껑을 열어보니 먼지가 가득했죠. 제가 청소하고 조율해 드릴게요. 보육원에서 피아노 관리해 본 적 있거든요. 민정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가방에서 머리끈을 꺼내 긴 머리를 한 번에 묶어 올렸어요. 목덜미가 시원해지면서 귀 뒤가 드러났죠. 그 순간 성국의 찻잔이 떨렸습니다. 뜨거운 차가 살짝 흘렀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민정의 귀 뒤에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점이 보였기 때문이죠.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성국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했어요. 갈색의 초승달 모양점. 그의 딸이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점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이었죠. 민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피아노 청소에 열중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건반 하나하나를 꼼꼼히 닦았어요. 성국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정이 돌아봤어요. 성국의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아, 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거실로 다가왔죠. 오빠 있어? 차미경이었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두른 그녀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민정을 발견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민정을 훑었죠. 이 사람은 누구야? 새로 집안일 도와주실 민정 씨야. 미경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민정에게 다가갔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던 미경의 표정이 순간 굳었죠. 민정의 옆모습이, 특히 묶은 머리와 드러난 목선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얼굴이 좀 낯익네.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성국이 긴장하며 동생을 봤어요. 낯익다니 무슨 소리야? 그냥 누구랑 닮은 것 같아서. 미경은 민정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관찰하는 뱀 같았죠. 민정은 불편했지만 피아노 청소를 계속했어요. 보육원 출신이라면서? 미경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정이 놀라서 돌아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오빠가 병원비 결제한 기록 봤어.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런 돈을. 내 돈 내가 쓰는데 뭔 상관이야. 성국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코웃음을 쳤어요. 또 그런 거지? 죽은 조카 찾는다고 사기꾼들한테 속는. 미경아. 성국의 고함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은 상황이 불편해서 일어났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아니에요. 계속하세요. 성국이 민정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미경에게 차갑게 말했죠. 너야말로 가. 용건 있으면 나중에 와.
미경은 불만스러웠지만 가방을 들었어요. 나가면서 민정을 스쳐 지나갔는데 그때 민정의 귀 뒤를 봤습니다. 초승달점이 선명했죠. 미경의 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그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조심해. 이 집 비밀이 많거든. 미경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성국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죄송해요. 여동생이 예민해서. 괜찮아요. 그런데 조카를 잃으셨다고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성국은 피아노를 바라보며 답했어요. 제 딸이에요. 23년 전 2살 때 사라졌죠. 민정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나이, 같은 시기라니. 저도 2살 때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성국이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귀 뒤로 향했어요. 초승달점이 햇빛을 받아 더 선명해 보였죠. 민정 씨, 혹시 몸에 다른 상처나 표시는? 성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정은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만졌어요. 손목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긴 한데. 왜요? 성국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왼쪽 손목, 화상, 그리고 귀 뒤에 초승달점.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너무 많이 속아왔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딸도 비슷한 게 있어서. 성국은 말을 흐렸습니다. 민정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피아노 청소를 마친 민정이 일어서려는 순간 현관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미경이 아니었어요.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였죠. 회장님, 제가 왔어요. 60대 초반의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이 집에서 일한 가사도우미 김순자였어요. 순자는 민정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 아가씨는.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민정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특히 귀 뒤에 초승달점을 본 순간 순자의 입이 떨렸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성국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순자 씨, 왜 그래요? 순자는 민정과 성국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회장님, 이 아가씨 꼭 돌아가신 사모님을 닮았어요. 특히 저 점. 순자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귀 뒤를 가리켰습니다. 아기 때 그 점 보고 얼마나 예쁘다고 했는지. 초승달 같다고. 성국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순자는 23년 전부터 이 집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죠. 그의 딸을 직접 돌봤던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건. 순자 씨, 그만해요. 민정 씨 놀라시겠어요. 성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정은 불편한 듯 머리를 다시 풀었어요. 긴 머리가 귀를 가렸죠.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내일부터 출근하면 될까요? 네, 그러세요. 아침 9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민정이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순자가 성국을 붙잡았어요. 회장님, 저 아가씨 혹시. 순자 씨,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국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초승달점, 오르골 멜로디, 그리고 아내를 닮은 얼굴까지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딸아, 정말 네가 맞는 거니? 23년 만에 정말 돌아온 거니? 하지만 겉으로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미경이 눈치채면 안 됐어요.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성국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정이 저택에서 일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출근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적어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겼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성국은 늘 친절했고 순자 아주머니도 따뜻하게 대해줬죠. 다만 가끔씩 찾아오는 차미경만이 민정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민정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먼지를 닦고 가구를 정리하고 화분에 물을 주는 일상적인 일들이었죠. 성국은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정은 피아노 앞을 지나다가 걸음을 멈췄어요. 며칠 전 청소한 피아노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무심코 건반 뚜껑을 열고 앉았습니다. 도레미. 한음씩 눌러보니 소리가 맑았어요. 조율이 잘 되어 있었죠. 그때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국이었어요. 그는 민정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잠시 멈췄죠. 피아노 치세요? 아니요, 그냥 소리가 예뻐서요. 민정이 일어서려 했지만 성국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마음껏 쳐보세요. 23년 만에 누군가 치는 거예요. 성국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정은 다시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이상하게도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죠. 어떤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서툴렀지만 분명한 선율이었어요. 성국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멜로디는 아내가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와 비슷했거든요.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리듬과 느낌이 너무나 흡사했죠. 그 곡 어디서 배우셨어요? 몰라요.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여요. 이상하죠? 민정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민정은 무심코 머리를 쓸어 올렸죠. 그때 다시 귀 뒤에 초승달점이 드러났습니다. 성국은 숨을 멈췄어요. 햇빛에 비친 그 점은 23년 전 아기였던 딸의 점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위치도 크기도 모양도 똑같았어요. 민정이가 정말 내 딸이 맞구나. 우리 아이가 맞아. 성국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섣부른 판단은 위험했으니까요. 특히 미경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죠. 민정 씨,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너무 어렸을 때라 전혀 기억이 없어요. 보육원 생활만 기억나죠. 민정이 피아노 뚜껑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성국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차미경이었어요. 그녀는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민정을 발견했죠. 또 있네. 미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정을 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특히 오늘은 더 날카로워 보였죠. 오빠, 잠깐 얘기 좀 해. 미경이 성국을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지 않았기에 민정의 귀에도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저 여자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너무 많이 닮았어. 죽은 언니하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국은 침묵했어요. 그리고 귀 뒤에 점. 오빠도 봤지? 초승달 모양. 그게 뭐 어때서? 오빠도 의심하고 있잖아. 혹시 그 애가. 미경아. 성국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3년 전 내 딸이 사라진 날.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날 밤 너만 집에 있었어. 나는 출장이었고 순자 씨도 쉬는 날이었지. 그래서 내가 조카를 없앴다는 거야?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너는 회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 오빠,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그녀가 뛰쳐나왔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민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경의 눈빛이 독사처럼 차가웠어요. 당신, 대체 누구야? 미경이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정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왜 우리 집에 나타난 거야? 목적이 뭐야? 저는 그저 일하러. 거짓말. 미경이 민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어요. 내가 다 알아. 오빠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지? 죽은 조카 행세하면서 무슨 말씀이신지. 민정이 팔을 빼려 했지만 미경은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았죠. 귀 뒤에 점. 그런 건 누구나 만들 수 있어. 요즘 기술로는 뭐든 가능하지. 미경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민정의 귀 뒤를 거칠게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점이 지워지는지 확인하려는 듯 했죠. 아파요. 놔주세요.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성국이 달려와 미경을 떼어냈어요. 미경아, 정신 차려. 오빠는 또 속는 거야. 2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기꾼한테 속았는데. 미경이 절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죠. 이 여자도 똑같아. 다 계획하고 온 거라고. 민정은 문지른 귀를 만지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귀 뒤가 따가웠어요. 손에 피가 살짝 묻어났죠. 미경의 손톱에 긁힌 거였습니다. 성국이 민정의 상처를 보고 화가 났어요. 미경아, 나가. 당장. 오빠, 나가. 성국의 고함에 미경이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민정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려보고는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성국이 민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다쳤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민정의 귀 뒤를 살펴봤어요.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빨갛게 부어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초승달점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어요. 약 발라드릴게요. 이리 와보세요. 성국이 민정을 소파에 앉히고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소독약을 솜에 적셔 상처에 대자 민정이 움찔했어요. 아파요. 조금만 참아요. 성국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 조심스러웠죠. 민정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낯선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편안한 걸까요? 회장님 동생분이 저를 많이 싫어하시나 봐요. 미안해요. 제 동생이 좀 불안정해요. 특히 제 딸 얘기만 나오면. 성국이 반창고를 붙여주며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회장님 딸과 닮았나요? 민정의 질문에 성국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는 민정의 눈을 바라봤죠. 그 눈빛은 너무나 아내를 닮아 있었습니다. 닮았어요. 많이. 성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정도 성국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23년 동안 딸을 기다려온 아버지의 눈이었죠. 저도 이상해요. 민정이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보면 왜인지 마음이 아파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끈 같은 것이었죠. 그때 순자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회장님, 저녁 준비됐어요. 민정 씨도 같이 드시고 가세요. 아, 저는 괜찮아요. 같이 먹어요. 성국이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민정은 거절하지 못했죠.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자가 끓인 된장찌개가 구수했어요. 민정은 따뜻한 밥을 먹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마치 가족과 함께 먹는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맛있어요? 성국이 물었습니다.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성국은 민정이 밥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23년 만에 딸과 함께 밥을 먹는 것 같았어요. 비록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죠. 우리 딸이 맞아. 분명해. 모든 게 일치해. 하지만 성국은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경을 조심해야 했어요. 오늘 그녀가 보인 반응은 단순한 경계심 이상이었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민정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조심해서 가요. 내일 또 봐요. 성국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민정이 돌아서려는 순간 성국이 불렀어요. 민정 씨. 네. 오늘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 책임이에요. 성국의 눈빛이 애틋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성국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아빠가 꼭 지켜줄게. 그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23년 전 그날 밤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경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도. 민정이 저택을 나간 그날 밤 차미경은 회사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회사 기밀 서류가 들려 있었죠. 23년 만에 나타나다니. 정말 그 애가 맞는 걸까? 미경은 민정의 귀 뒤에 있던 초승달점을 떠올렸습니다.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던 그 점. 분명 진짜였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죠. 그 애가 살아있다면 자신이 저지른 일이 드러날 테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전무님 준비됐습니다. 내일 이사회 소집해주세요. 안건은 중요 서류 분실건으로. 네, 알겠습니다. 미경은 전화를 끊고 서류를 금고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표 5천만 원도 함께 챙겼죠. 이걸 민정의 가방에 숨기면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을 거예요. 한편 민정은 고시원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귀 뒤에 상처가 욱신거렸어요. 거울을 보니 반창고 옆으로 초승달점이 선명했죠. 왜 이 점을 보고 그렇게 놀랐을까? 민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성국도 차미경도 순자 아주머니도 모두 이 점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그날 밤 민정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한 목소리였죠. 유진아, 우리 유진아. 민정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요? 나 여기 있는데.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왜 이런 꿈을 꾸는지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민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악몽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오늘도 힘내자. 민정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어제의 일은 잊기로 했어요. 차미경이 자신을 싫어하는 건 알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저택에 도착한 시간은 아침 8시였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온 거였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원이 조용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성국이 현관에서 민정을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두운 기색이 있었어요. 어제는 괜찮으셨어요? 네, 덕분에 괜찮아요.
상처도 많이 나았고요. 민정이 귀 뒤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성국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민정 씨, 오늘 오후에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민정은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간단한 검사를 하려고요.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국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정은 뭔지 모르지만 중요한 일인 것 같았어요. 그 시각 대한그룹 본사 이사회실에는 이사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료를 펼쳤어요. 오늘 새벽 확인한 결과입니다. 중요 계약서와 수표가 사라졌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죠. 보안은 어떻게 뚫렸습니까? 내부자 소행으로 보입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죠. 미경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최근 오빠 댁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는데 신원이 불분명합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그 시각 민정은 저택에서 2층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닫혀있던 방 하나를 발견했어요. 문틈으로 분홍빛이 새어나왔죠. 이 방은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아이 방이었어요. 23년 동안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죠. 작은 침대, 인형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민정은 무언가에 이끌린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인형을 집어들었어요. 토끼 인형이었죠. 이상하게 낯익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성국의 목소리에 민정이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그냥 문이 열려 있어서. 괜찮아요. 여기는 제 딸 방이었어요. 성국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죠. 23년 동안 그대로 두고 있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민정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성국이 말했어요. 민정 씨가 우리 딸과 같은 나이예요. 같은 해에 태어났죠. 그래서 절 보시면. 네, 그래서 자꾸 딸이 생각나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성국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경아. 미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지금 회사 큰일 났어요. 중요 서류가 없어졌대요. 뭐? 그게 무슨? 이사회에서 난리예요. 경찰에 신고하자는 의견도 나왔고요. 성국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가볼게. 전화를 끊은 성국이 민정을 봤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오후 병원은 내일로 미뤄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성국이 서둘러 나갔습니다. 민정은 홀로 딸의 방에 남았어요. 토끼 인형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날 밤 민정은 저택에서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성국이 돌아오지 않아서 순자 아주머니와 둘이 저녁을 먹었어요. 민정 씨,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세요. 너무 늦었잖아요. 순자 아주머니의 제안에 민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막차 있어요. 하지만 현관을 나서려는데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이런, 우산도 없는데. 그것 봐요. 오늘은 그냥 자고 가요. 손님방 깨끗해요. 민정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또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계속 떨어지는 꿈이었어요. 끝없는 구멍 속으로 추락하는데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죠. 안 돼. 싫어. 무서워. 민정이 잠결에 몸부림쳤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불을 꽉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죠. 어두워. 너무 어두워. 엄마. 아주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두 살배기가 공포에 질려 우는 것처럼 복도를 지나가던 성국이 소리를 들었어요. 문틈으로 본 민정은 악몽에 시달리며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23년 전 어딘가에서 혼자 울고 있었을 그 아이처럼. 민정이 악몽에 시달리던 그날 밤 성국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민정이 썼던 찻잔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아직 차가 조금 남아 있었죠. 성국은 조심스럽게 찻잔을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시트에서 발견한 머리카락 몇 가닥도 함께 챙겼어요. 미안해, 민정아. 하지만 확인해야만 해. 새벽 4시 성국은 믿을 만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20년 지기 의사 친구가 있는 병원이었죠. 이렇게 이른 시간에 미안하네. 괜찮아. 그런데 정말 급한가 보구나. 응. 극비로 부탁해. 결과는 나한테만 알려줘. 성국은 자신의 혈액 샘플과 민정의 것으로 추정되는 샘플을 건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오후에는 결과 나올 거야. 하지만 성국은 몰랐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그의 뒤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차미경의 비서실장이었죠. 그는 즉시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무님, 회장님이 DNA 검사를 의뢰하신 것 같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병원이지? 강북성심병원입니다.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미경은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 검사실 직원이었죠. 돈으로 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샘플 바꿔치기 준비됐어? 네, 전무님. 아침 7시 민정은 손님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악몽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온몸이 무거웠죠.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일어났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네, 일어났어요. 아침 준비됐으니 내려오세요. 민정은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성국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민정을 보자 미소를 지었죠. 잘 잤어요? 네. 덕분에. 민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악몽 얘기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식사를 하던 중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른 시간인데 누굴까요? 순자 아주머니가 문을 열자 경찰 여러 명이 들이닥쳤어요. 서민정 씨 계십니까? 제복 차림의 경찰이 물었습니다. 민정과 성국이 놀라서 일어섰어요. 저예요. 무슨 일이시죠? 대한그룹 기밀 서류 절도 및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성국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소리요? 무슨 증거로? 차미경 전무님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민정 씨 가방을 수색하겠습니다. 경찰이 손님방으로 들어가 민정의 낡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잠시 후 한 경찰이 서류 뭉치와 수표 5천만 원을 들고 나왔어요. 가방 안쪽 지퍼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대한그룹 극비 계약서와 수표 5천만 원입니다. 민정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가방은 제가 어제부터 계속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게.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낡은 가방에 그런 거액이 들어있을 리 없었죠. 바로 그때 차미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오빠, 이제 정신 차려. 내가 뭘 가져왔는지 알아? 미경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어요. 오빠가 새벽에 몰래 병원 간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결과 받아왔지. 성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내 검사 결과를 네가 어떻게 해? 병원 직원이 내 지인이거든. 결과 봐.
99.9% 불일치야. 미경이 결과지를 성국 앞에 던졌어요. 성국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정말로 친자관계 불일치라고 적혀 있었죠. 이럴 리 없어. 분명히. 성국이 비틀거렸습니다. 민정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성국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저 정말 이제 됐어? 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오빠 재산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야. 점도 가짜고 모든 게 연기였어. 경찰이 민정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습니다. 민정은 성국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아저씨, 한 번만 믿어주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한 번쯤은 믿어주면 안 돼요? 성국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DNA 결과지를 보고 또 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99.9% 불일치. 민정이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전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누군가 제 가방에 숨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아빠가 있었다면 절 믿어줬을까요? 한 번쯤은 제 편이 되어줬을까요? 그 말에 성국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 경찰차에 태워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DNA 결과가 모든 걸 부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차가 떠난 후 성국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경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오빠, 이제 정신 차려. 또 속을 뻔했잖아. 미경아. 성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정말 네가 한 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뭘?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돈과 서류, 네가 민정이 방에 숨긴 거 아니냐고. 오빠, 내가 왜 그런 짓을? 미경이 분개했지만 성국은 동생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기엔 불안함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DNA 결과, 정말 진짜야? 병원 도장 찍혀 있잖아. 의심하면 다시 검사해봐. 미경은 서류를 두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성국은 다시 결과지를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민정이 자신의 딸인 것 같았는데 성국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구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 성국인데. 성국아, 결과 봤어? 응. 근데 혹시 검사 과정에서 문제 없었어? 글쎄, 이상한 건 있었어. 검사실 직원이 갑자기 그만뒀거든. 오늘 아침에 사표 내고 사라졌대. 성국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직원이 검사를 담당했어? 응. 근데 왜?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은 성국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 시각 경찰서 유치장에서 민정은 차가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랐어요. 그저 멍하니 벽만 바라봤죠. 왜 항상 이런 식일까? 왜 나는 항상 버려지는 걸까? 민정은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25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겨우 찾은 따뜻함도 혹시나 했던 희망도 모두 사라졌죠. 아빠, 민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어디 계세요? 절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유치장에는 민정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어요. 한편 성국은 서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민정이 쓰던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봤죠. 그러다가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민정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 같았어요.
종이를 펼쳐보니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죠.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성국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림 속 아빠의 얼굴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아이가 그린 그림치고는 특징을 너무 정확히 잡아냈어요. 민정이가 정말 내 딸이 맞는 거야? 성국은 확신했습니다. DNA 결과는 조작됐어요. 미경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죠. 미경아, 네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성국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어요. 민정이를, 아니, 자신의 딸을 구해야 했습니다. 성국의 손가락이 그림 위를 떨며 더듬었습니다. 아빠라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번져 보였어요. 누가 봐도 서툰 아이 글씨였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죠. 종이가 낡아 누렇게 변색됐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얼마나 많이 꺼내봤을까요? 아무도 오지 않는 아빠를 기다리며 새벽 5시 성국은 잠도 자지 못한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전화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검사실 직원이 갑자기 그만뒀다는 그 말. 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의사 친구와 함께 병원 지하로 이동했습니다. 병원 지하 냉동실은 음산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성국은 미끄러운 바닥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선반을 뒤졌습니다. 하얀 김이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영하 10도. 손가락이 곧 떨어져 나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있다.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어요. 맨 아래 선반 구석, 먼지가 수북이 쌓인 곳에 2개의 샘플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이름, 또 하나는 김영수라는 낯선 이름. 하지만 날짜와 시간이 똑같았죠. 성국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검사실 직원이 진짜를 버리지 못하고 가명으로 보관한 거였어요.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걸 알았던 걸까? 재검사를 기다리는 4시간 동안 성국은 병원 옥상을 수십 바퀴 돌았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됐는데 오늘은 피우고 싶어 미칠 것 같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불일치라면? 그럼 정말 끝인 걸까? 성국아, 친구 의사가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말해, 빨리. 99.9999%. 친자 확정이야. 네 딸 맞아. 성국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옥상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무릎이 꺾이며 그대로 주저앉았죠. 62년 인생에서 이렇게 오열한 적이 없었습니다.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흘렀어요. 찾았다. 드디어 우리 유진이를.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여보, 맞지? 우리 딸 찾았어. 23년 만에. 유치장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민정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벽에 낙서를 읽고 있었어요. 엄마 보고 싶다. 억울하다. 죽고 싶다. 누군가의 절망이 벽에 새겨져 있었죠. 민정도 손톱으로 벽을 긁었습니다. 아빠, 그 2글자를 쓰다가 멈췄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왜 찾는 걸까? 서민정, 면회. 간수의 거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올 리 없는데. 설마 또 취조?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어요. 철창 너머로 성국이 나타났을 때 민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믿었는데, 처음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세요.
민정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물도 제대로 못 마셨거든요.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날 인간으로 봐주는 것 같았어요. 밥 먹었냐고, 아프지 않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비록 거짓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성국이 철창을 움켜쥐었습니다. 너무 세게 쥔 탓에 손바닥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유진아. 그 한마디에 민정이 흠칫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성국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코까지 빨갛게 되어서 마치 어린아이 같았어요. 너는 내 딸이야. 차유진. 23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 성국이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어요. 99.9999%라는 숫자가 선명했죠. 민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거짓말. 어제는 불일치라고. 미경이가. 내 동생이 조작했어. 검사실 직원을 매수해서 샘플을 바꿨어. 진짜를 찾아서 다시 했어. 너는 내 딸이 맞아.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픈 게 아니라 뜨거웠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제가. 그래. 우리 유진이. 내가 23년 동안 8,400개의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찾던. 성국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창만 아니었다면 당장이라도 안 왔을 텐데. 왜 절 잃어버리신 거예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였습니다. 미경이가 너를 데려갔어.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돌아왔더니 네가 없었어. 민정은 철창 너머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아직도 혼란스러웠어요. 고모가. 왜요? 나도 이제야 알았어. 모든 증거를 찾았어. 너를 꼭 구해낼게. 기다려. 성국은 유치장을 나와 곧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모든 증거가 들려 있었어요.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고 미경도 호출했죠. 오늘 모든 걸 끝낼 작정이었습니다. 회사 이사회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도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샤넬 수트가 주름 하나 없이 완벽했죠. 증거라도 있어, 오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성국은 말없이 서류를 꺼냈어요. 첫 번째, 진짜 DNA 결과. 미경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검사실 직원의 자백서와 입금 내역. 미경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립스틱이 이에 묻었죠. 세 번째, 23년 전 보육원으로 송금된 5천만 원. 이건 아직이야. 성국이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그 애만 없으면 회사는 내 거야. 불임인 내가 왜 그런 애한테까지 회사를 뺏겨야 해? 보육원에 버려. 죽든 말든. 23년 전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젊고 날카로웠어요. 이사들이 경악했죠. 이건 조작이야. 요즘 AI로 뭐든 만들 수 있잖아. 미경이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성국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전 비서실장 김 과장 알지? 양심 선언했어. 너가 시킨 일 모두.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차미경 씨, 아동유기, 문서위조, 증거인멸, 위증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미경의 완벽한 가면이 깨졌어요. 일그러진 얼굴로 성국을 노려봤죠. 오빠는 항상 그 계집애만 찾았어. 난 투명인간이었어. 불임인 걸 알면서도 한 번도 위로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2살짜리를 버렸다고? 맞아. 버렸어.
그 애 때문에 내 모든 걸 뺏길 수 없잖아. 미경이 끌려나가며 악을 썼습니다. 후회할 거야. 23년이야. 그 애는 이미 남이라고. 미경이 끌려나가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이사회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이사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성국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검사님? 차성국입니다. 증거 다 제출했습니다. 제 딸, 민정이 석방 부탁드립니다. 1시간 후 성국은 경찰서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처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연 것 같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드디어 저녁 6시, 유치장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이 석방됐습니다. 출구로 나오는 민정의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눈부신 석양이 얼굴을 때렸죠. 그리고 그곳에 성국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죠. 유진아, 아빠.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성국이 달려와 민정을 꽉 안았어요. 민정도 그 품에 얼굴을 묻었죠. 따뜻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어요. 미안해. 내가 늦어서. 아니에요.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23년의 기다림이 끝났으니까요. 아직 서툴고 어색하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니, 이제는 유진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분홍색 벽지가 햇살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23년 전 자신을 위해 꾸며놓은 방.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였죠. 토끼 인형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인형을 들어 올렸어요. 먼지 냄새가 났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인형이 23년 동안 빈 방에서 혼자 기다렸을 생각을 하니 일어났구나. 문틈으로 성국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편안한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죠. 밤새 울었나 봅니다. 아침, 먹을래? 어색한 물음이었어요. 아빠와 딸, 그 단순한 관계가 23년의 공백 앞에서는 너무나 서툴렀습니다. 식탁에는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계란말이는 타 있었고 김치는 통째로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요? 오늘 쉬라고 했어. 우리끼리 먹고 싶어서. 성국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민정도 알았습니다. 이 서툰 아침상이 아버지의 정성이라는 걸. 된장찌개 짜요. 민정이 한 숟갈 떠먹고 말했어요. 성국이 당황했죠. 아, 미안. 내가 요리는 젬병이라. 엄마도 요리 못했나요? 순간 성국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내 엄마 라면도 태우는 사람이었어.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어요. 짠 된장찌개를 먹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23년 만에 첫 아침 식사는 엉망이었지만 그래서 더 완벽했어요. 식사 후 성국이 민정을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수십 권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기록이야. 너를 찾던 23년에. 민정이 한 권을 펼쳤습니다. 1일째. 유진이가 사라졌다. 미칠 것 같다. 365일째. 1년이다. 아직도 찾지 못했다. 1000일째. 1000일이 지났다. 유진아, 어디에 있니?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는 흐려졌어요. 눈물 자국이 번진 곳도 있었고 술에 취해
삐뚤빼뚤 쓴 날도 있었죠. 5000일째. 죽고 싶다. 하지만 네가 돌아올 때 아빠가 없으면 안 되니까.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일기장에 똑똑 떨어져 새로운 얼룩을 만들었어요. 8411째. 오늘도 너를 찾지 못했다. 미안하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10일 전 날짜였어요. 민정은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더했어요. 8421째.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제 그만 우셔도 돼요, 아빠. 성국이 그 글씨를 보고 무너졌습니다.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민정이 다가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죠.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오후가 되어 두 사람은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점심은 시켜 먹기로 했어요. 성국의 요리 실력을 봤으니까요. 국밥 어때? 좋아요. 곧 배달이 왔습니다. 뜨거운 설렁탕이 김을 뿜었어요. 그런데 성국이 그릇을 3개 꺼냈습니다. 왜 3개? 내 엄마 것. 빈자리에 놓인 그릇. 성국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그 그릇에 넣었어요. 여보, 유진이 왔어. 우리 딸 돌아왔어. 민정도 따라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두 사람은 울면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짭짤한 국물이 눈물과 섞였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정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죠. 며칠 전 자신이 청소한 그대로였습니다. 쳐봐도 돼요? 그럼. 내 거니까. 민정이 건반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오르골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서툴지만 분명한 선율이었습니다.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야. 성국이 옆에 앉았어요. 네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려줬어. 태교로. 그래서 제가 아는 거군요. 민정이 계속 연주했습니다. 실수도 많았지만 성국은 미소 지으며 들었어요. 그때 민정이 피아노 뚜껑 안쪽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부부가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죠. 이게 우리 가족 사진이야. 네가 100일 때. 민정이 사진 속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통통한 볼, 까만 머리. 그게 자신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행복했네요. 그래. 너무 행복했어. 저녁이 되자 성국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뭐 하고 싶니? 민정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글쎄요. 25년 동안 그냥 살기만 급급했는데. 학교는? 중학교 중퇴예요. 성국이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 뭐든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민정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자신의 손이 부끄러웠지만 성국은 놓지 않았습니다. 아빠, 응? 저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엄마처럼. 성국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최고 선생님 모셔올게. 밤이 깊었습니다. 민정은 다시 어린 시절 방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니 야광별 스티커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23년 전 아빠가 붙여준 거겠죠. 문득 오르골 시계가 생각났어요. 민정이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성국이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손에는 오르골 시계가 들려 있었죠. 민정은 조심스럽게 시계를 가져와 태엽을 감았습니다. 띠링, 띠리링.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성국이 눈을 떴습니다. 앉았니? 아빠도요. 두 사람이 나란히 소파에 앉았어요. 오르골 소리를 들으며 이제야 알겠어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왜 이 멜로디가 그렇게 익숙했는지.
왜 한강다리에서 이 소리를 듣고 살고 싶어졌는지 운명이었나 봐. 아빠를 만나려고 살아남은 거였나 봐요. 성국이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민정이 아버지 품에 기댔어요. 유진아, 네, 아빠. 사랑한다. 저도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3년 만에 첫 겨울을 함께 맞는 분이요. 오르골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서툴고 어색해도 괜찮았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이제 다시는 혼자가 아니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매일에 가슴 깊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